안녕하세요, 플레이슨입니다. 오늘은 LCD 화면 달린 버튼에 노브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스트림덱.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원래 스트리밍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스트림덱 16기 초창기 모델을 사용했을 때도 방송용으로 사용했던 게 아니라 하드웨어 모니터 화면을 띄워가지고 온도 버튼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터치 화면 그리고 조절 노브까지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지. 같이 들어있는 USB-C 타입 케이블은 USB 2.0 버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를 살펴보면 앞쪽은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그리고 옆면, 뒷면에는 USB-C 포트 있고, 그리고 반대쪽 옆면. 버튼을 누르는 소리는 그리고 밑면에 이쪽에 이만큼 다 고무고, 그리고 앞쪽에 고무 조그맣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딱 놨을 때 버튼을 어느 정도 힘있게 눌러도 뒤쪽으로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기존에 3년 전에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빡빡 누르면 뒤로 확확 밀렸는데, 요거는 개선점이 참 좋고,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이 받침대 부분 이거 두 개 풀르면은 이게 분리가 된다는데, 이렇게 풀르면은 이런 모양으로 분리가 되네요. 아마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맞춤형 빌트인 같은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끼우고 사용할 거고. 스트림덱 설치 방법은 엘가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걸 누르고 윈도우즈 선택을 하고, 조금 내리면 스트림덱 윈도우즈 다운로드 이거 누르고 더블 클릭 체크하고 넥스트 인스톨 완료. 다음은 USB를 연결해주면 돼요. 컴퓨터 USB 단자 끼우고 연결하면 된 건가? 오케이, 나왔다.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 상태로 만들고, 먼저 스트림덱 밝기 100%로 놓은 상태에서 전력 소비가 노트북 기준 대략 9W에서 11W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 USB 연결을 해제하면 대략 6W에서 7W 정도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을 끄고 시야각도 간단히 보면 정면에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옆면, 그리고 이쪽 옆면,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시야각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기초적인 작동은 이쪽에 아이콘을 던져 놓으면 그 아이콘을 실행하면 할당된 기능이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기능 키들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돌릴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으니까 이쪽에 다이얼 쪽에 들어가면 노브 전용 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밝기를 이쪽에 할당하면 여기서 스트림덱의 밝기를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 아이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화살표 눌러서 스트림덱 아이콘 라이브러리 열기. 기본적으로 내장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추가 가능하고요. 원하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닫으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이쪽에 있는 LCD 창 이것도 여기 오른 클릭한 다음에 배경 라이브러리 열기 들어가면 기본 내장돼 있는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추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더 추가했을 때 페이지를 1번, 2번 전환을 하고 싶다면 이 화면이 터치 패널이기 때문에 화면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고, 물론 페이지는 여러 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가능하고, 그리고 노브 쪽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기본적으로 노브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 이렇게 한번 꾹 누르면 음소거도 시킬 수가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컬러로 된 아이콘은 이게 마켓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니까 잠시 뒤에 알아볼 거고, 그리고 톱니바퀴 이거 누르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스트림덱 버전을 업데이트 시키거나, 기기 쪽 일정 시간 이후에 화면을 끌 거, 그리고 여기서 밝기 조절, 그리고 플러그인 쪽에 들어가면 마켓에서 기능을 추가하면 이쪽에 나오는데 아직은 추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스타일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놓고, 기본적으로 이름이 아래쪽에 나오게 돼 있는데 중간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위쪽으로 나오게 할 건지 적용 가능하고, 글꼴 설정,
크기, 그리고 색깔 지정 가능하고, 대략적인 구성을 알았다면 드디어 이 마켓에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거 마켓을 보고 좀 놀랐던 게, 이게 제가 3년 전에 써봤을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켓이라는 게 없고 그냥 대충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이게 플레이 스토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플러그인 쪽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플러그인들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설명하다가는 뭐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이 뭐야. 한 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안 하는 입장에서 사용했을 때 제일 유용한 거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볼륨 컨트롤러, 이거를 오픈 스트림 덱,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스트림 덱이 실행이 되면서 이쪽에 다운로드가 되고, 프로필 설치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 중에서 맨 아래 볼륨 컨트롤러 이 두 개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좀 내렸어 스트림 덱 플러그인의 꽃 윈툴스, 이것도 넣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프로필 설치 누르면 짜라란 오른쪽에 또 이렇게 설치가 됐고, 그리고 좀 내려서 윈도우즈 무버, 이것도 설치를 할게요. 이것도 자동으로 추가되고, 아마도 스트림 덱을 사용한다면 윈툴스 이거는 필수로 사용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팝플레이어와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두 개가 실행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M 뮤트 토글 이거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 어플리케이션 쪽에 팝플레이어와 미디어 플레이어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팝플레이어, 하나 더 갖다 놓고 이번엔 미디어 플레이어. 자, 팝플레이어를 볼륨을 키워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걸 누르면 팝플레이어만 음소거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팝플레이어 음소거 해제,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당연히 미디어 플레이어만 음소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볼륨 어저스트, 이거를 하나 둘, 애플리케이션 팝플레이어, 이것도 팝플레이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하나는 볼륨 스텝이 플러스 15로 돼 있어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5로 해두면, 자, 팝플레이어가 지금 최대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누르면 팝플레이어만 볼륨이 내려가고 15씩, 이걸 누르면 팝플레이어만 볼륨이 올라가요. 그리고 볼륨 셋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넣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팝플레이어 제일 왼쪽에 있는 거에는 뭐 27, 중간 거는 56, 맨 마지막 거는 88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시스템 볼륨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팝플레이어 볼륨만 한번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지정된 음량으로 한 번에 바뀌게 돼요. 이거는 스피커가 내장된 HDMI 모니터 연결하고, 그리고 노트북에 이어폰도 연결할게요. 사운드 디바이스가 노트북 자체 스피커랑 HDMI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 이렇게 3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디폴트 오디오 디바이스 요거를 3개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제일 왼쪽에는 노트북 자체 스피커, 두 번째는 이어폰, 세 번째는 HDMI로 연결된 모니터 내장 스피커. 구분하기 쉽게 이쪽에다가 이름을 노트북, 두 번째 이어폰, 세 번째 HDMI 이렇게 해주면 소리 설정 열기 이걸 확인을 해보면 사운드 재생 기본 장치가 이쪽에 보이는데, 이거를 누르면 스피커 선택되고, 두 번째 거 이어폰, 세 번째 거 HDMI 모니터 이렇게 한 번에 클릭을 해서 기본 재생 디바이스가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쪽 버튼들에는 오디오 디바이스, 뮤트 토글 요거 3개를 갖다 놓을게요. 여기에는 노트북 자체 스피커, 두 번째는 이어폰, 세 번째는 HDMI 모니터.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 재생 디바이스를 노트북을 선택했을 때 밑에 걸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두 번째 이어폰을 선택했을 때 밑에 걸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세 번째 HDMI 모니터를 선택했을 때 밑에 걸로 음소거가 되고,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는 오디오 볼륨 어저스트 이거를 6개를 갖다 놓고 세팅을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 2개는 노트북 자체 스피커, 한번 누를 때마다 플러스 15씩 올라가게, 아래에는 노트북 자체 스피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마이너스 15씩, 여기에는 이어폰 밑에는 마이너스 15씩, 그리고 여기에는 HDMI 모니터 밑에는 마이너스 15씩.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켜 보면 이어폰을 선택했다면 이어폰이 저장이 되고, 여기서 바로 음소거 가능하고, 이어폰만 볼륨 조절하고 싶다면 이쪽에 스와이프로 넘겨서
이어폰 볼륨 마이너스, 그리고 이어폰 볼륨 플러스, 그리고 옮겨서 재생 디바이스 HDMI로 옮겨서 여기서도 바로 음소거 가능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HDMI 음량 이걸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토글 이쪽에 선택해서 와이파이를 켜고 끌 건지 블루투스를 켜고 끌 건지,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가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블루투스가 켜지고, 드라이브 인포는 내 디스크 안에 상태, 이쪽에 디바이스, 저는 지금 이게 노트북이 C 드라이브 하나니까 선택을 하면 C 드라이브가 얼마나 차 있는지 이걸로 볼 수가 있고, 파란색이 지금 차 있는 걸로 뭐 좀 구분이 안 된다면 밑에 인버트 이걸 누르면 파란색이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키보드 랭귀지 LED 뭐 이건 굳이 필요가 없고, 이쪽에 요거 예를 들어서 캡스락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캡스락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이 되고, 한 번 더 눌러서 캡스락이 꺼지면 이렇게 자물쇠가 풀린 모양으로 되고, 그리고 이쪽에 프라이머리 모니터 요거 두 개를 갖다 놓을게요. 이게 듀얼 모니터 이상 연결되어 있을 때 주 모니터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왼쪽엔 노트북용 모니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HDMI로 연결된 모니터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HDMI로 연결된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하고 싶다면 오른쪽 거 한번 클릭하면 이쪽이 주 모니터로 되고, 다시 노트북 쪽으로 돌리고 싶다면 이거 한번 클릭하면은 노트북 쪽이 주 모니터로 되고, 이 정도면은 윈툴스 기본적인 기능은 받고, 이번에는 볼륨 컨트롤러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트위치랑 팟플레이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 감지 버튼을 아무거나 갖다 놓고 누르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팟플레이어, 구글 크롬 여기서 바로 볼륨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딸깍 눌러서 각각의 앱을 음소거 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 전체 볼륨 여기서 가능하고, 시스템 전체 음소거, 자동 감지 이외에 수동 감지 이쪽에 직접 이렇게 넣어서 팟플레이어가 실행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팟플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수동 감지는 이쪽에는 시스템 전체 이렇게 하면 여기는 팟플레이어, 여기는 시스템 전체 음소거. 물론 배경도 오른 클릭한 다음에 배경 라이브러리 열기 들어가서 원하는 거 클릭해서 배경으로 다 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자 팟플레이어는 이쪽에, 그리고 크롬은 듀얼 모니터에서 이쪽에, 나는 스트림 덱에 있는 버튼 하나 딱 클릭했을 때 딱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싶다면 이쪽에 기능들 보면은 다중 동작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갖다 놓고 열기를 갖다 놓고, 팟플레이어가 먼저 열리게 이쪽에 앱 파일에 갖다 놓고, 윈도우즈 무버 뒤에 갖다 놓고, 팟플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앱 네임에 팟플레이어 이쪽에 찾아서 클릭, 그리고 조금 내려서 이쪽에 좌표 한번 클릭해주면 듀얼 모니터의 팟플레이어 자리가 기억이 됐고, 다음으로 열기 넣고 크롬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윈도우즈 무버 갖다 놓고, 크롬도 원하는 자리에 위치시키고, 크롬 선택한 다음에 크롬 자리 인식시키고 위로 한번 올라가서 요거를 테스트 해보면은, 자 크롬은 뭐 아무 자리에나 갖다 놓고 닫고, 팟플레이어도 아무 자리에 갖다 놓고 닫고, 이게 엠팩 노트북이라 조금 느리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요거를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써보니까 이쪽에 톱니바퀴 누르면 이게 프로필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3년 전에 없던 기능 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프로필이 골라지는 그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프로필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프로필 이름 더블 클릭해서 팟플레이어, 그리고 하나 더 크롬, 그리고 팟플레이어 프로필의 응용 프로그램 쪽에 팟플레이어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리스트에 안 나온다면 여기서 직접 경로를 찾아가도 되고, 크롬 쪽에는 크롬을 실행했을 때, 그럼 자동으로 팟플레이어를 실행했을 때 팟플레이어 프로필이 지정이 되고, 크롬 실행하면 크롬 프로필이 지정이 되거든요. 이쪽에 프로필 누르고 크롬 쪽에 3개 대충 갖다 놓고, 팟플레이어 쪽에는 닫기 3개를 팟플레이어 탭을 선택하면 팟플레이어 프로필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크롬을 선택하면 크롬으로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이렇게 알아서 선택이 돼요. 프로필이.
오, 이거 좀 신기했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나 더 불러볼까요? 이쪽에 플러그인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스트림덱에서 이용하는 하드웨어 인포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끝났으면 제일 아래쪽에 하드웨어 인포 이렇게 생기거든요. 하드웨어 인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누르고 반드시 인스톨러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운로드 됐으면 설치. 하드웨어 인포를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 실행을 해서 오른쪽에 톱니바퀴 왼쪽 아래 공유 메모리 지원 체크하고 확인 그리고 최소화시켜서 트레이 아이콘에 놓고 하드웨어 인포 갖다 놓고 저는 M100 CPU니까 CPU 온도를 보고 싶다면 이걸 선택해서 밑에 리딩 쪽에 CPU 메뉴 거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쪽에 43도라고 뜨긴 하는데 뒤에 이상한 글자가 나오죠. 여기 어드밴스 한번 클릭한 다음에 좀 내려서 포맷 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뒤에 이상한 글자가 아니고 제대로 온도로 표시가 돼요. 요거 글자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콘을 더 받고 싶다면 스트림덱 쪽에 들어가서 아이콘 들어가면 이쪽에 프리라고 누르면 무료 아이콘을 원하는 대로 이쪽에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몇 개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아이콘들이. 이거 들어가서 cat 누르면 내가 뭐 다른 거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트림덱이 실행이 되면서 이쪽에 아이콘이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이쪽에 눌러서 아이콘 라이브러리 열기 이것 좀 이렇게 늘려서 쭉 내리면 방금 전에 받은 아이콘 이쪽에도 있고 뭐 엄청나요. 원하는 아이콘 적용 원하는 아이콘 적용 뭐 아이콘은 뭐 거의 무한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에 들어가면 테스트로 이걸 하나 적용을 시켜보면 다운로드 그리고 클릭하면 복사 자르기 붙여넣기 클립보드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셋이 가능한데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몇 가지 이외에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게 좀 더 여러 개 프로필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프로필이 5만원대가 아니라 한 1, 2만원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5만원대라 이건 좀 비싸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스트리밍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이렇게 엘가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나오긴 하지만 스트림덱이 워낙에 잘 나가는 이유가 단연간에 쌓아놓은 이 플러그인들과 아이콘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많으니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스트림덱만큼 잘 나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스위치도 곧 한국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네이버에서 나온 그 치즈직이라는 서비스가 곧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한대요. 초반 선점 효과를 감안한다면 치즈직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쟁이 일어날지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